안녕하세요. 초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급 청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중급 청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공부의 목적을 암기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부할 것이 많은데 외우는데 힘을 빼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캡처해 놓으신 후에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각 천간의 물상을 먼저 느껴본 후에 더 자세한 속성을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째도 반복, 둘째도 반복이 중요하니 힘내세요. 먼저 천간의 운동성을 바탕으로 이 사진들이 나타내는 천간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은 음기에 갇혀 있다가 약해진 부위로 쭉 삐져나오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직진을 하듯이 돌진하는 기세가 강합니다. 그러니 생명력이 느껴지고 통솔력이 있습니다. 선풍기 바람도 앞으로 직진하듯이 움직이고 있죠? 화산은 어떤가요? 새싹이 솟아오르듯이 용암이 위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 방향으로 가려는 성향은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발전해서 배려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개. 번개는 아무것도 없던 하늘에서 갑작스레 번쩍하고 생겨나므로 갑의 한 속성이며 창조성, 기획성 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저는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은 쭉 삐져나가는 속성이 강하다면 을은 음기가 더 풀어지면서 좌우로 확산하는 속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퍼지는 소리, 음악의 속성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확장하면 편지, 이메일, 소문 등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 을은 주로 말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성을 물리적으로 확장해보면 물류나 택배 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을은 그 모양상으로 세로도 보고 또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부는 바람도 을의 한 속성입니다. 새나 바람이 자유롭게 다니듯이 을은 여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갑은 재빠르게 서두른다면 을은 볼 것 다 보고 할 것 다 하면서 실속을 차립니다. 마지막으로 을의 좌우로 퍼지는 성질은 좌우 여러 갈래로 퍼지듯이 길 또는 말초신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을은 직진만 하지 않고 유연하게 전진하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빛이 번지는 사진 참 이쁘죠? 병은 이렇게 무한 분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는 곳 없이 다 비추어 주니 봉사성도 있지만 너무 비추어 대다 보면 꼬치꼬치 캐묻고 다니기도 합니다. 대신에 밝은 환경에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의를 중시합니다. 병은 에너지가 넘치니 정열적입니다. 그리고 병은 높은 하늘에 떠 있으니 리더 혹은 우두머리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는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은 비치며 넓은 공간을 비추지만 정은 공간을 좁혀서 열기로 따뜻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 그러다 보면 기도나 종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기로 주변을 밝히고 온기를 전해주니 봉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좁다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상에게만 베푸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달리 열기는 오래 가듯이 기분이 나쁠 때는 뒤끝이 있다고도 합니다. 정화는 조명의 속성으로 한 곳을 집중해서 밝히는 것이니 찾아내는 것, 탐사, 수사, 그리고 직관력의 인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는 무라고 생각합니다. 무는 댐, 성곽 등으로서 지탱하고 통제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땅의 영역을 구분하듯이 나의 것과 남의 것,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고 가려서 지키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는 습기를 머금은 구름, 즉 양기가 상승하여 하늘의 어느 지점에 무르익어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즉 중립, 중용, 중재, 안정의 의미가 있으나 중간에 있다 보니 고독의 인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는 높은 산도 되고 넓은 땅도 됩니다. 무토의 지지는 진과 술로서 이때의 땅을 생각해 보시면 곡식을 심고 거두는 때이니 무토는 기르고 가르치는 역할, 즉 상담, 교육 등의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는 기라고 생각합니다. 기토의 지지는 축과 미이며 이때 땅은 씨를 품거나 열기를 품어서 곡식을 키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토는 품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다정다감하고 포용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토는 음의 기운이 시작되어 품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잘 나서지 않고 잘 참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무토, 즉 구름이 뭉치고 뭉쳐서 비구름이 된 상태를 말하고 사진에서 보이시는 번개, 즉 갑을 만나서 비를 내리게 합니다. 한겨울 땅에서는 갑에게 기가 작용하여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라고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토가 재능을 보이더라도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고르셨나요? 저는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은 바위나 원석으로 가두어 놓는 작용을 하므로 단단하고 고집이 있으나 세련미가 부족합니다. 경은 그 자체로 무기의 의미도 있으니 과단성도 있고 강제력도 행사합니다. 그리고 무기란 적군과 아군을 가린 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 판별을 잘 하고 또한 그 기준이 되는 의의를 중시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그 자체로 보석이니 세련미가 있고 자기애가 강해서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습니다. 신은 차디찬 서리로서
초목의 잎을 떨어뜨리는 매서움과 냉혹함이 있습니다. 시는 바늘과 같이 세밀하고 정확한 반면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꼭 복수를 하고야 맙니다. 또한 바늘을 상징하니 그 자체로 침술, 의료, 칼을 쓰는 직업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는 씨앗이니 맑고 깨끗하며 정확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는 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은 만물의 근원으로 바다와 같으며 차분하고 표정도 없으며 동작도 느립니다. 또한 바다는 깊고 어두우니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서 음흉해 보입니다. 다만 바다는 항상 파도가 치듯이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철학, 정신적인 활동, 종교 등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물이란 계속 움직이는 것이니 유연하고 현실적이어서 손해를 싫어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는 개라고 생각합니다. 개수는 빗물로서 활기차며 감정이 풍부합니다. 다만 겨울과 봄 사이에 있으므로 이중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개수는 해수보다도 더 물 그 자체이니 중의 음이며 교육, 후원, 종교, 철학 등의 속성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개는 얼음으로서 누구보다도 평평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는 수평의 개념, 좌우를 맞추는 일, 조정하는 일 등에 잘 맞으며 판사나 감사로도 많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각 천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천간별로 속성과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갑은 껍질을 찢고 튀어나오는 것으로 무언가를 무너뜨렸다는 것 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기존 가치를 허물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니 가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 또는 새로운 창조로 봅니다. 없던 것에서 싹을 만드는 능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은 이렇게 빠른 성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목적 지향적이므로 추진력이 좋아서 관리자나 감독에 잘 어울립니다. 갑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행동보다는 정신이 앞섭니다. 그래서 기획력, 설계력, 계획력 등이 좋아서 디자이너로도 일합니다. 갑은 큰 나무로서 높은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쳐다보니 점잖고 아는 것도 많아야 하니 정직하고 통솔력이 있으며 교육에도 인연이 많습니다. 성격은 우울할까요? 명랑할까요? 명랑하고 속이 여립니다. 갑의 운동성은 어땠나요?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면 잘 굽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뻣뻣해서 잘 굽히지 않으려고 하니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러니 갑일간인 사람을 꺾어 넘기려고 하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꺾으려다가는 그 사람이 부러지거나 내가 부서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다루려면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갑은 내가 성장하기 바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고 그러다 보면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뻣뻣한 갑은 양이 막 시작된 시기라서 반대로 끈기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 갑일간은 뭔가를 막 버리려는 생각은 많은데 끈기가 부족하니 마무리가 부족하겠죠. 마지막으로 갑은 세상에 막 나왔기 때문에 세상 물정에 다소 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갑의 속성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을은 어떨까요? 을도 천간의 시작 부분이므로 성질이 유순하고 명랑하겠죠. 을은 겉모습이 구불구불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막상 뽑아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억척스럽고 질깁니다. 그래서 보통 외유내강 또는 내부적으로 고집이 강합니다. 이거 하라고 시키면 네네 하고 돌아가서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을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갑이 재빠르게 서두르는 사람이라면 을은 음이기에 볼 것 다 보고 할 것 다 하면서 실속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갑이 생각하고 있다면 을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의 단계, 즉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말로 하는 일, 교육, 상담, 설명 등의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을과 경이 만나는 것, 봄과 가을이 만나는 것은 처음과 끝, 또 말과 매듭을 잘 짓는다 하여 대체로 언론, 방송 또는 문예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봅니다. 을은 화초로도 볼 수 있으니 꾸미는 것을 좋아할 수 있고 손재주가 좋은 경우가 많으며 그러다 보면 기술이 좋아집니다. 을도 갑과 같이 기획력, 설계력, 디자인 등이 좋으며 차이점은 갑이 건축이라면 을은 인테리어의 속성이 강합니다. 을은 덩굴과 같이 전선의 모양을 하니 말을 사용해서 사람을 이어주는 중개도 잘 합니다. 갑과 달리 을은 굴신을 잘 하니 막히는 일이 생기면 여기저기로 살 곳을 찾아갑니다. 즉, 사회 적응력과 융통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니 을은 살기 위해서 치밀하고 꼼꼼하며 낭비를 모르고 저축을 잘 합니다. 그러니 을목은 종교나 철학과는 거리가 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을은 갑과 같이 솔직, 담백하지만 자존심도 매우 강한 편입니다. 다음은 병입니다. 병의 물상은 빛, 화려함, 꽃, 조명, 전기전자, 화약, 폭발물 등입니다. 매우 밝은 속성으로 보이죠? 그러니 병을 가진 사람은 어두운 것을 보면 밝혀야 직성이 풀립니다. 좋게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밝혀주므로 봉사성이 있다고 보지만 굳이 안 밝혀도 될 일을 밝혀대면
이 자식아 그만 좀 캐. 이렇게 욕도 먹거나 오지랖퍼 소리를 듣게 되겠죠. 을에 비해 병은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병도 직업적으로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언변, 필설, 종교 등의 직업이겠죠. 또한 어두운 곳을 비치려다 보면 어두운지 아닌지 판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시비 판별을 하거나 수사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병은 태양이므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예를 드높이기를 좋아하며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병은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먼저 나섭니다. 갑과 비교하면 갑은 독선적으로 리드한다면 병은 그래도 주변을 살피면서 화끈하게 리드해 갑니다. 물론 이 불이 적당히 있을 경우를 말하겠죠? 그리고 병은 발산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꽃이 피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병은 정신적으로 명랑, 정렬, 다혈질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추진력은 강하지만 준비성 없이 내지를 때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도 하기 전에 말이나 행동을 해버리는 바람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은 꽃입니다. 꽃은 이쁘죠. 그런데 이쁘고 끝입니다. 즉 실속이 있으려면 꽃이 열매가 되어서 먹을 수 있을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병은 빨빨거리고 빛을 쏘아대지만 실속이 부족한 때가 많습니다. 단 이것은 병 하나만 있을 때의 얘기이고요. 사주는 8글자이기 때문에 병과 함께 금의 속성이 같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마지막으로 병은 공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제 정입니다. 정은 빛보다는 열기의 속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등불, 촛불, 난로, 용광로 등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준 것이 무엇일까요? 열입니다. 열이 있기에 고기도 구워 먹고 철도 녹여서 물건도 만들잖아요. 그러니 병이 태양이고 하늘에 떠 있어서 멋져 보이지만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음간인 정입니다. 그냥 정은 촛불 이렇게 외우시면 곤란합니다. 정은 어두운 곳을 밝히면서도 열기가 한 공간에 집중되듯이 정신 집중을 잘합니다. 그래서 정을 가지신 분들은 직관력, 통찰력, 관찰력 등이 뛰어난 경우가 많으며 촉이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빛은 여러 범위를 비추기 바쁘지만 정은 특정 범위를 밝히므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거나 수사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은 열기이고 열기가 있으니 모든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 기르고 키우는 속성이 있어서 봉사, 교육, 상담, 역술, 교주 등의 속성을 갖습니다. 병이나 정은 밝기 때문에 모두가 나를 볼 수 있고 나도 모두에게 잘 보이게 행동합니다. 그러니 예의가 밝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불이 너무 강하다 보면 조급하고 폭발적이니 예의 차릴 새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떤 글자가 많거나 적을 때의 영향은 뒤에 다시 다뤄볼 예정입니다. 갑에 비해 정은 열기이고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강한 성품입니다. 다만 정의 세력이 약하거나 위축되는 상황이 오면 열기가 오래 가듯이 뒤끝 있는 행동이나 진상짓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은 서두르지 않지만 끈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입니다. 무는 양과 음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중앙이기도 하고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경청을 잘하는 편입니다. 한껏 올라온 상태에서 버티어야 하므로 보수적이며 우직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는 면이 강하다 보니 고집도 세지만 책임감도 강해서 끈기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무의 속성이 강해지면 자기 주장이 강해져 독선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의 속성이 주로 버티는 것이기에 무뚝뚝한 편이며 비밀을 잘 간직하는 편입니다. 갑이나 병이 의지력이 강하다면 무는 행동의 단계이므로 실제로 추진력과 실천력이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는 모든 걸 품고 있다가 폭발하면 다 쏟아붓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건드리면 큰일 나겠죠? 이번에는 기입니다. 기는 생명을 키워내고 만물을 끌어안는 역할을 하다 보니 다정다감합니다. 기 또한 양과 사이에 있으므로 경청을 잘하고 길러내는 일, 즉 교육이나 정신적인 일에 강합니다. 기는 특히 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으면서도 여기저기 다 끼어다닙니다. 그런데 말이 없으니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정도입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잘 참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일간인 여성이 비서를 잘한다고도 하네요. 비밀도 잘 지키고 표현도 없다 보니 사람들이 엉큼하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위에 보셨듯이 다정다감하지 경청 잘해주지 불만도 적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기일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히려 여기저기 시달리다 보니 사람들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을에 접어들어 경입니다. 가을에 이르면 잎과 열매를 구분하듯이 시비, 판단하는 운동, 결실, 수렴, 주워 담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잎과 열매를 구분한다는 것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이며 구분을 하기 위한 기준인 의리를 잘 지킵니다. 이런 의로운 면이 너무 강해질 경우에는 혁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심하면 폭력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의로움과 폭력성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인, 경찰, 검사, 판사 등의 직업이 좋겠죠. 만약 이런 공공조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조폭처럼 무서운 조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금, 일간의 경우에는 병, 정화를 만나서 조련이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죠. 금은 결실, 수렴이고 그 자체로 열매이니 현실에서는 금융의 속성으로 볼 수도 있고 현실적이며 이해타산적입니다. 그래서 금일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며 말보다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은 아직 열매가 커가는 단계이므로 아직은
세련미가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은 그 자체가 열매이다 보니 새로운 것, 변화를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고 우직하며 단단한 맛이 있습니다. 이제 신입니다. 신은 완벽한 열매, 보석으로도 볼 수 있고 그 자체로 완벽하니 자기를 사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고 이쁘니 세련미도 있습니다. 경을 지난 신은 행동력이 매우 강합니다. 이렇게 행동력이 칼 같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두뇌 회전이 빨라야 합니다. 신도 경처럼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행동력이 더 강하니 매서움과 냉혹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은 경쟁심이 강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이러한 신의 성품을 표현한다면 은혜는 흘려보내고 원하는 가슴에 새긴다 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원한을 새긴다가 핵심입니다. 무섭습니다. 아무튼 신은 예리하고 세밀한 일을 잘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은 십자가 또는 바늘 모양이기에 종교, 침술, 의료 등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임입니다. 임은 겨울이고 어두운 상태이니 정신적 활동이 많아지고 종교적, 철학적이 됩니다. 그러니 자연, 지혜가 많아집니다. 임은 물이 모인 바다이고 바다는 그 자체로 해외, 섬, 이국 땅 등을 의미하게 되니 그 자체로 역마성을 띠게 됩니다. 임은 씨앗이며 음기이니 안으로 품는 작용이 강하므로 임이 많은 사람을 보면 부자겠구나 라고 보기도 합니다. 임은 씨앗이고 씨앗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므로 연구하고 창조하는 것을 좋아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기운만 있어도 예술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시간인데 자기 표현도 안 하면서 품고 다니는 일을 하다 보면 남들에게 음흉하게 보입니다. 어두운 시간이므로 서로 속고 속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 판단도 빠릅니다. 임수는 잘 나서지 않으나 일단 나서면 어려운 문제도 잘 처리하는 편입니다. 다만 임은 비판하는 것을 잘하여 냉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입니다. 개는 음기운이 꼭꼭 갖지다 못해 압력으로 팽창 직전의 상태입니다. 자, 물과 얼음 중에 어느 것이 더 음적일까요? 얼음이겠죠? 왜냐? 음적이라는 것은 응축, 수렴의 속성이고 얼음은 물이 최고로 응축, 수렴된 상태니까요. 그런데 얼음은 물 위에 뜹니다. 왜 그렇죠? 응축, 수렴이 되면서 부피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음이 극단에 이르니 기질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의 속성입니다. 재미있게도 음의 최극단에 가니 양운동을 하듯이 팽창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음이 얼면 아주 평평해지듯이 개수도 수평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는 수평의 개념,
좌우를 맞추는 일, 조정하는 일 등에 잘 맞으며 판사, 감사로도 많이 일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우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운 꼴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면 절대 못 참습니다. 중 음이기 때문에 개수는 극과 극을 즐기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밝음, 명랑함과 우울함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쟤 왜 저러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중성으로 인해 개수는 감수성도 풍부합니다. 개수는 임수와 마찬가지로 적응력이 좋습니다.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는데 개수는 의외로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옛사람들은 개수를 엉큼하다고 보았나 봅니다. 임수는 씨앗의 상태라서 감상적인 반면에 개수는 감목을 키워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과거 일에는 관심이 없고 후에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개수의 관심은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수는 교육, 정신적인 후원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수와 같이 개수도 어두우니 정신, 철학, 종교 등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급 천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갑자기 천간의 속성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당황하셨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